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코스피 오늘 또 기록을 냈습니다. 5,36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기록을 써내는 모습. 반도체 투톱이요. 어제 그렇게 올렸는데 오늘 크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반도체 투톱도 쉬어가도 지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원전주와 함께 태양광주가 오랜만에 지수를 끌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주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뒷심이 조금 부족해지죠. 현재는 소폭 하락으로 돌려놓은 상태인데 자 오후장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그 고민을 여기서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오셨는지. 자, 행투가이드님 요즘에 일찍 좀 오시네요. 그러게요. 수지 누나 어제 현대백화점에서 새 옷 사신 건가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백화점을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저를 보셨나 싶었어요. 행투님 어떻게 되신 혹시 어떻게 아시죠? 측근이신 건가요? 비밀로 하고 지금 활동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지아님도 예. 오셨고요. 지원님, 아보카도님, 샛별과 초승달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사님도 안녕하세요. 새병과 초스다님은 HPSP인 줄 알았더니 HRS라는 종목이었군요. 아하. 자, 그리고 박보검님 창고행 수지행 출석합니다. 네, 그리고 강사님도 오셨고요. 행운의 여신님, 슈팅스타님, 명진님도 오셨습니다. 명진님이 감기 조심하라는 이야기 보태주셨잖아요. 오, 네. 이게 딱 공감이 많이 되는 게요. 그렇게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풀렸죠. 맞아요. 그런데요, 주말 되면 또 추워진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저같이 비염 환자들, 저는 지금 이 왼쪽 코 안에가 꽉 부어 있거든요. 이 비염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감기 걸리기 쉽상이니까요. 여러분 컨디션 관리 정말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2월 들어서 증시도 퐁당퐁당 계속해서 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날씨까지 이러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와 또 건강 관리에도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지삼봉님, 리아님, 그리고 귀자문님, 독수리님, 부산맘님에다가 희망인 냉국님도 오, 오랜만에 오늘은 오셨어요. 일찍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영님도 오셨는데 다른 예. 반도체는 잘 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버브 반도체는 또 잘 안 가고 있다 남겨주셨어요. 그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요, 아직까지 미처 올라가지 못한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잘 가 있는 종목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자, 많이벌자님, 준희님, 좋은날님, 야옹이님 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 YYM님, 네이님까지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초반부터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부산맘님은 한전기술 안 사놔서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원전주 중에서도 예. 한전기술이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미리 살 걸, 할 걸. 그 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 내내 친구들에게 네. 껄껄껄 할 걸 살 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데 네. 막상 그 당시에는 항상 고민하면서 이 매수 버튼이 잘 안 나가죠. 시장의 지수가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다 폭락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도 함께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껄무새라고 네. 이재부사맘님 남겨주셨고요. 다쭈아님, 메인님, 감사한 마음님, 야옹이날다님 다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 먼저 네.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종목 진단 냉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요청이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행복하고 싶어요 형님 선진정도 확인이 되는데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내주시죠. 저희가 인사 네. 나누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인사도 빠르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슈팅스타님, 창행, 수행, 오늘 점심은 안 드셨겠죠? 업로 끝나고 밥 먹어야죠? 슈팅님,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점심 식사라고 하긴 뭐하지만, 미리 좀 챙겨 먹었습니다.
양심 고백을 하자면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원래 체중계를 하루에 한 4-5번 재거든요. 아침 공복 체중이 평소보다 하루에 4-5번이요? 예. 공복부터 많이 재요. 근데 아침 공복 체중이 평소보다 1kg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는 패스하고 빵 살짝 먹고 왔습니다. 빵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그만한 거 식사 대신 먹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 200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빵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제 카야마 찐빵님께서 수지의 거 빵 사달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왜 안 제가 사주세요? 심지어 여기 네. 수지 씨 빵 사주기 이렇게 써놨는데 깜빡했어요. 내일은 꼭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내일 꼭 빵을 얻어 먹겠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도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죠? 네. 자, 그 종목들 첫 번째 종목부터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두영박님의 종목입니다. 네. 박두영님이시군요. 다른 반도체는 잘 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부부 반도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말씀 바로 드렸는데요. 네. 그 종목부터 들어가 봅니다. 12,9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자, 전문가님, 어부부 반도체처럼 아직까지 크게 반도체주 중에서 주가 상승이 화려하게 안 나온 종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부부 반도체, 여기서 이렇게 소외가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는 오히려 상승의 여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늘 23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AI 혁명 시대 투자 비법으로 글로벌 1등주가 세계 1등주만 끝없이 가는 장이 더 강화될 거다. 특히 2035년도, 2040년도 정도 되면 저 인조인간 시대,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시대가 열리면 대다수 산업은 세락을 하고 끝없이 성장한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 다 장악한다. 그래서 그게 GPU, AI 반도체 핵심인 GPU는 엔비디아가 다 장악하는 것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HBM 장악해서 그래서 HBM이 하이닉스가 장악해서 삼성전도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산다면 마이크론 미국 거 사는 것도 아니고 삼성 사는 거 아니고 하이닉스만 사면 되는 거죠. 그만큼 10배 올랐습니다. 2년 정도 만에요. 3년 정도, 2023년도니까 거의 한 2년 반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그렇듯이, 그럼 반도체 중에 왜 하이닉스가 최고의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주식 한다면 하이닉스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소형주인, 그것도 적자 기업 중에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어떤 근거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버버 반도체에 대한 사업 모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예요. 근데 막연히 주식이 25,000원인데 12,000 반타작돼서 이것도 올라가겠지. 다른 거 다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는 거 이유가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꼴등이 1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단순합니다. 주식 투자가. 1등이 늘 1등하고 1등이 참 사춘기 1등급이 사춘기 돼서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잠깐 꼴등이 뒷등수 되더라도 결국 정신 차리면 1등 가잖아요. 그게 삼성전자고요. 늘 1등 하다가 다시 또 1등 오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그처럼 그러면 어버브 반도체 늘 저 밑에 있는 뒷등수예요. 잠깐 테마가 있을 때 2026이 잠깐 올라갔잖아요. 보시면 주식이 20년도 코로나 때 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23년도 여기서 AI 반도체 시대인데 이건 비메모리 반도체도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우리가 이제 밥솥에 있으면 밥솥에 가면 예를 들어서, 현미부터 시작해서 압력,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잖아, 말로. 그거 통제하는 거 어떤 통제하는 요 CPU랑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합쳐서 만든 마이크로 컨트롤 있죠. 컨트롤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치사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칩이에요. 이것은 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이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죠. 섹터죠. 그 상태에서 여기 코로나 때는 왜 갔냐면 요때 지금 요 MCU 칩이 MCU가 핵심인데 요게 어디에 들어가요? IT 제품에 주로 들어갑니다. 밥솥부터 관련된 여러 가지 전기 제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는 엄청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오버 반도체가 여기서 4천에서 이렇게 한 3-4배 올라갔어요. 5배 올랐네. 5배 올라갔네. 거의 저가에. 5배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 10배 올라간 것도 많아요. 근데 5배 올라갔어요.
그나마 이때는 예를 들어서 뭐 밥솥뿐만 아니라 세탁기도 들어가는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을 막 샀잖아요. 방콕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막 10년 바꾸고 핸드폰 큰 거 바꾸고 그러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IT 수요가 줄어서 계속 적자가 된 거죠. 이제 흑자 전환됐습니다. 요때는 AI 반도체 시대, AI 반도체도 아닌데 잠깐 올라갔다가 테마처럼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지금은 바닥권이 또 있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한 18,000원 이렇게 하면 뭐 30-40% 아니면 좀 더 올라간다면 이제 수렴하고 이따가 이제 1분기 지금 흑자 전환됐으니까 실적이죠. 여기서 한 14,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한 18,000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12,000원 샀으면 한 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잠깐 이거 여행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 나가는 주식은 최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보시면 자 최근 들어서 그냥 DB하이텍도 보시면 55% 올랐어요. 제가 야인시대 계속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가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오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는 하이닉스도 1월 달에 38% 올랐습니다. 오버 반도체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저 후발주를 사서 잠깐 올라가니까 여기 사서 내려가겠다. 자, 이것을 바로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단발성 거래 실리고 안 실리잖아요. 연속 안 실리고 올라가고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리딩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놓고 무료 방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계속 있다가 딱 하면 사람들이 한 1,000명 무료가 있으면 그 사람들 잠깐 하면 오고 올라가다 팔아먹는 거죠, 내려오고. 즉, 소나기 작전이라 그러죠, 이런 것을. 그런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흑자 전환을 했지만 앞으로 고성장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단타성, 일회성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는 초보자라면 당연히 일회성을 보고 만약에 거래가 실리고 같이 들어가면 그냥 팔고 나와야 되죠. 60분 보면 다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서 매도해야 되죠.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면 여기서 사야 되죠. 그 다음 매도해야 되죠. 근데 매도할 때 샀잖아요.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난 단기 매매인데 기다린 거 싫어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또 있다가 뭐 별로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까 싸게 산다고 주식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려왔다가 산다.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항상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고성장 섹터는 아닙니다. 뭐, MCU 칩이 뭐 IT 수요가 많이 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2020년, 21년 그 대사 수요를 밥솥 샀으면 지금 50년은 씁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은 수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주를 산 거다. 실적의 소외주, 산업 성장의 소외주.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관련된 섹터 중에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설 증설하니까 장비업체를 사셔야 되죠. 전공정 장비업체들. 그게 지금 이렇게 잘 가잖아요. 나는 가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원익 IPS가 전공정 정책 장비니까 잘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소중한 안 가도 이번도 지난달 68%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사셔야 가격을 보지 말고 어떤 산업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초보자는 특히 잘 모를 때는 항상 1등주 삼성전자 사든지 하이닉스 아니면 원익 IP 사든지 뭐 코스닥 종목 이렇게 몇 개 사든지 뭐 아니면 바닥에서 테슬라 사든지 전공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항상 이제 소형주를 하시는 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손해가 별로 아니니까 잠깐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2,800원입니다. 단기 잠깐 올라가면 오늘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12,800원에 매도하고 나오시고 손절가는 22평선과 유지해야 돼. 12,200원 깨지면 뭐 한 손절 빨리 하고 나오셔서 다른 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어부브 반도체였습니다.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조금 올라가게 되면 바로 팔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잠깐 숨을 고르는 사이에도 네. 소부장 내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는 소울님이 덕산 하이메탈 문의를 오. 주셨는데 덕산 하이메탈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페스 아크 같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도 지금 진단이 들어와 있고요. 네. 조주식 대방님 오랜만입니다. 셀트리온 갖고 계시는데요. 셀트리온 얘기가 어느샌가 좀 약간 뜸해졌죠. 네. 그래서 궁금하다고 매도 시점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닷주아님 코스닥 연말 시가총액 1위 로봇이 갈 것 같다고요. 레인보우가 1위, 로보티즈가 2위, 에코프로 3위로 예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와, 닷주아님은 로봇주에 대한 평가를 아주 후하게 하고 계시는군요. 연말에 다쭈아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규용님도 네, 왜요? 아니 밑에 보니까 유니슨 역시 내가 파니까 가는군. 네. 이거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또 좋은 참. 종목들을 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두용님도 진단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겠어요. 가격을 보고 사셨다고. 네, 그렇군요. 역시 사실 주가가 무조건 낮은 상태였다고 해서 이제는 가겠지가 아니라 확실히 종목을 잘 알아야만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사실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뭔가요? 네, 이번에는 치즈케이크님의 한화입니다. 매수가 11만 8,3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와 또 현재가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상법 개정 수혜주라고 하는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화 주가 많이 올라왔죠. 상법 개정안 이후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한화 상법 개정 수혜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DPS 800원이에요. 12만 원짜리를 1%면 1,200원이잖아요. 배당도 거의 적죠. 배당 적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항상 HTS에 보면 우리가 핸드폰 보고 주식을 하니까 분석을 잘 못하시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사서 이 HTS 깔아서 이 편남을 보면 다 나옵니다. 지주사인데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25년도는 매출액이 35% 증가돼요. 엄청 증가됐죠? 지주사인데도. 그러면 이 자회사들이 잘 나가요. 하나 오시면 저 보면 관련된 방송부터 다 하악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매출이 딱 올라가서 매출이 안 늘잖아요. 두 자리로 안 늘죠? 8%, 5%예요. 그러면 5%면 뭐 거의 늘지 않는다는 거죠. 두 자리 20% 이상 매출이 성장하면 이건 고성장 섹터고 이건 고성장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많은 걸 반영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돼. 작년에 100% 늘려서 한 5조가 4조 9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20%로 느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것은 늘었어요. 이익은 늘어요. 그죠? 느는데 이게 7조, 2년 뒤에 7조잖아요. 현재는 작년 5조니까. 지금 이게 시가총액 거의 10조를 가까이 찍었거든요. 그러면 10조를 찍었으니까 지금 거의 14배 정도, 14배 정도. 영업이익에. 내년에 영업이익의 14배 정도예요. 지주사가. 고평가죠? 배당도 얼마 안 주는데 앞으로 많이 준다 해봤자 1.8%의 평균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밸류 프로그램뿐 아니라 상법 개정 이미 그거 옛날 이야기잖아요. PBR 기준으로 국내 주식은 전부 다 평균적 1.1배 이상 이렇게 왔기 때문에 즉 자산 가치만큼 다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지주사 자산 가치에 0.4배, 0.6배 이랬는데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배당 메리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섹터는 AI 섹터는 항상 고성장이 관련돼 있지만 이 조시 이제는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조선도 그렇고요. 화학도 그렇고 화학은 이미 안 좋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앞으로 3년 뒤에도 계속 이 관련된 회사들이 사들이 계속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멘텀이 크진 않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 10조 가까이 왔기 때문에 10조는 마의 10조입니다. 10조 때 안착하려면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많이 다 반영이 됐다 보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니까
내려와서 사면 비중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중을 조금 사서 내가 찔러보는 거죠. 일반적인 심리가, 대중투자 심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투자 행동이에요. 비중을 10% 이하 사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펀드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하잖아요. 뭐 일주일에 하면 수백 개 종목을 갖다 놓고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 봤자 지수보다도 별로 못합니다. 지수보다 잘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중을 높이 놓은 펀드 매니저만 수익이 좋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스피 상승분의 2025년도 상승 시가총 상승분의 절반이 두 종목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2027년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합치면 이게 500조 정도 됩니다. 예상이. 그럼 500조면 10배면 5천조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4천 몇 조야. 두 종목만 해도 지수가 5,000포인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주식들은 대다수 관련된 기계라든지 뭐 조선부터 기가 관련된 주식은 더 이상 상승률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 가지 없어요. 50%, 100%도 지수가 6,000포인트 가더라도 7,000포인트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왔잖아요. 거의 온 상태에서 많이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지금만큼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기계 업체들, 지주사들은, 화학 지주사들, 이런 주식들은 전부 다 관심 받기야 돼. 개인 투자 관심 받기야 돼. 여기서부터 관심 받기야 되잖아요. 보세요. 25년 작년 봄에 이미 10만 원대 있었어요. 최고점가 30%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럼 작년에 이때 팔고 전부 다 반도체로 갔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가더라도 하이닉스 최근에 1월 달에 초에 작년 12월에도 갔어. 그렇게 갔어야지. 이제 많이 올랐다고 안 하고 이렇게 또 간다고 하시면 또다시 고점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거래가 엄청 실렸잖아요. 여기에 거래 실력은 만약 사고 싶으시면 이런 주식을 사고 싶으면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그럼 실려있는 가격이 여기잖아요. 여기 돌파하면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14만 원. 그럼 바로 먹잖아요, 수익을. 어차피 개인 투자, 장기 투자도 아닌데 이런 거 샀으면. 올라간 주식, 거래실 올라 내려와서 사시면 판판이 깨집니다. 보세요. 여기 갔다 잠깐씩 사면 이까지 깨지잖아요. 물론 이까지 가지고 수익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파동의 마지막 파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라간 게 언제든지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영역이다. 저는 상가격이기 때문에 상가격에 빠져나오시고 개인 투자자는 접근 영역이 아니다. 지금 지주사들, 접근 영역, 우리나라 지주사들 앞으로 생존 게임이 들어가 있는 대다수 기업들이 뭘로 먹고 살 거예요? AI 혁명시대 앞으로 더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1위와 2위는 반도체 투톱입니다.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어제 그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폭이 제한적입니다. 삼성전자 0.4% 내리는데 그치고요. 현재 16만 6,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7% 내리는 모습, 90만 원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3위에 랭크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대표주죠. 한미 간의 원전 협력 강화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4.5% 강하게 올라갑니다. 현재는 95,000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한화솔루션. 오랜만에 보이는 태양광 대표주죠. 중국의 태양광 보조금 폐지 기대감의 소식과 함께 오늘 거의 상한가 부근으로 급등 중입니다. 35,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동차 대표주죠. 현대차입니다. 오늘 2% 상승하는 모습.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죠. 50만 원 조금 넘어섭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중에 한 종목, 워낙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정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다가 오랜만에 급반등을 해줍니다. 이런 반등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인지 앞으로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부터 기대를 갖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에 이렇게 기대를 갖고 많이 샀어요. 저도 2만원 이하에서는 사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2만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더블 간다 그래서 실제로 더블 갔으면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도 했던 종목인데 그 다음부터 여기서 작년 7월부터 폭락했잖아요. 그죠? 끝없이 안 간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갖고 있는 개인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식이. 왜 태양광 관련된 건데 그 태양광 관련된 뭐 미국에 또 성장이 있으니까 솔라시티에 그렇고 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업황 자체의 개선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보조금도 폐지하고 부가세 수출형 수출기업 부가세도 환급을 하고 그래서 대다수 모멘텀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100만 개의 발사체 쏴가지고 데이터 해서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그런 모멘텀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 모멘텀 그러면 이제 공급 가잉이 다소 해소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년도 7월부터 지금 반년 동안 못 갔잖아요. 계속 가다가 가격은 이제 3만 원 정도 2만 5천 원과 3만 사이가 계속 있어서 여기서는 저평가된 영역이 사실은 그리고 거래가 엄청 실렸다가 거래가 줄어든 상태니까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 없어서 못 간 건데요. 지금 모멘텀이 있으면서 하루에 모멘텀이 이렇게 발생되지 있잖아요. 하루에 지금 상가 28.6%까지 갔네, 그죠? 거래가 폭발하죠. 여기 거래 폭발하는데 누가 살까?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겠죠, 당연히. 개인은 계속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루에 올라왔으니까 다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면 물릴 것 같아요, 늘. 그런데 주봉을 보면 수렴하고 정확하게 보시면 그렇게 수렴하고 음봉 주고 지금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3만 돌파했다가 매수 급소 구간이죠. 이미 3만 6천인데 그러면 이 주식은 요거를 자거의 모멘텀 기대감이었고요. 앞으로 태양광의 모멘텀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 뭐도 필요하고 태양광도 필요하고 에너지 저장 차이도 하고 그런데 그거 하나도 실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우수 화학 섹터가 절반인데 태양광 말고도 화학 섹터는 계속 안 좋았잖아요. 뭐 롯데케미칼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순수. 에틸렌 계열은 다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는 태양광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제 관련된 모멘텀이 강력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적당히 실리고 있고요. 하루 중에 주봉 보더라고 있고요. 일봉이 지금 많이 실렸잖아요. 그럼 이건 눌림목 주더라도 추세 가게 되면 그 월봉 차트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여기서 하늘 박스권 상당히 돌파 안착 못했는데 이제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4만 원과 3만 원, 2천 원 사이 여기 현재 있으면 가일건 지금 여기 퍼센트 60까지 왔잖아요. 보면 크게 보면 여기서 보면 하락 파동은 완성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완성이 됐는데 하락은 파동으로 그죠. 그런데 첫 번째 가다가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일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수렴도 다 되고 그러면 이제는 팔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분들은 여기 있었던 분들은 잘 견뎠어요. 6개월 동안. 이제 올해 여름까지는 요 6만 원대 내외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50%는 기본적으로 3만 대 샀으면 뭐 4만 6 돌파면 4만 돌파 4만 8천 원 이렇게 기본 6만 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잘 보유하시고 지금 들어가도 리스크는 적습니다. 들어가려면 오늘부터 그냥 비중을 20% 사면 10% 사고 내일은 더 사면 되잖아요. 또 3만 초반은. 그렇게 하시면 이제 하루에 이렇게 바닥이 딱 뜨면 눌림을 잠깐 주면 그때 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간다고 좀 길게 보면 충분히 하다 그러고 보고 지금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투신에 사고 그러면 이 펀드에는 공매도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공매도라도 이런 것은 한 매수를 해야 되죠.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쇼커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한 20% 올라갈 때까지 그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물량보다도 그래서 단숨에 20%는 올라왔잖아요. 20%. 그죠. 그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작한 단가가 2만 6천 정도 되니까 못 가도 50%는 가야 됩니다. 50만 13,000이잖아요. 그러면 4만 원 돌파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100% 가니까 5만 원 정도 내외, 즉 4만 8천 정도 보고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신규 들어가도 괜찮다. 항상 들어갈 때는 가격 보지 마시고 상한가든 뭐든 리스크 적은 구간, 즉 손절하지 않은 영역에 들어가면 작년엔 여기 들어가면 손절이지만 지금은 손절할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형주 중에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 나온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제가 2, 3월 조정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뭐 반도체도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에 대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메모리도 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긍정적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정말 숨죽이고 있다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하나솔루션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읽어주셨으니까요. 이 진단 내용들 기억해 주시죠. 네, 이어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예. 다쪼아님의 3편 시멘트 와. 눈에 띕니다. 이거 오늘도 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자산주들 계속해서 급등 랠리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부산맘님께서 동원 시스템즈 천천히 모아가는 건 어떤지 이 전략 문의 주셨고요. 자,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네. 오늘 도끼 들려다가 장 끝날 때까지 안 들기로 참으셨다는데 도끼 든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게요. 하나 딱 찍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매수하려다가 매수를 오늘은 좀 참아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요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상담 예. 너무 감사드린다. 48,000원까지 가져갈게요. 라는 네. 글이 올라왔어요. 좋습니다. 자, 별빛님도 3표 시멘트를 갖고 계시는데 우와 174% 수익 중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별빛님이 우와. 24시간 동안 네. 투자 안 하시겠다고 계좌 그래요? 안 봐도 되겠다라고 남기셨어요. 이 정도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넉넉할 것 같습니다. 네. 가슴이 좀 편안해지시겠어요. 자, 대단한데요. 자, 풀빌라 가는 백손님 조금씩 더 모아갑니다. 한마디. 코덱스 코스닥 150 매수 찬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찾아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메인님의 종목입니다. 네. 세아베스텔 지주. 여기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그렇죠. 매수 가격을 좀 볼게요. 네. 73,000원입니다. 와.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네. 10% 비중이고 여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죠. 그렇죠. 스페이스X. 맞습니다. 네. 어젠가요 살펴드렸던 미래에셋증권과 마찬가지로 정말 대단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급등인데요.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게 여기서 끝물인 건지 아니면 아직도 한참 남은 건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중기로 가져가도 될지를 문의해 주셨네요. 자, 전문가님, 세아베스텔 지주입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와, 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좀 늦게 사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살 때 첫날 상한가 가고 다음날 보고 사면 되죠. 여기 샀잖아요. 이제 엄청 높게 샀네요. 그러면 지금 5배 올라온 상태에서 샀습니다. 이제 한 10배 정도 때는 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만 대까지는 가도 지금 현재는 배당금으로는 한 1.5% 정도 나오나요? 그 정도 되겠네. 800원, 1,500원. 그죠? 배당 수익률은 지금 뭐 지주사니까 한 1.5% 정도 나오고, 그전에는 여기서는 배당이 아주 좋았죠. 그랬는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 배당 수익이 낮아요. 그죠? 하지만 또한, 이 가치로 봐서도 지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됐다. 이제 지금 시가주 3조잖아요? 이제 특수, 이제 철강, 합금, 뭐, 이런 강판이나 이런 건데, 그리고 우리 우주 발사체, 이제, 철강, 뭐, 이런,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 관련된 주로 하면서, 보고서도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센 편이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이제 세트레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쪽 우주 관련 소재는, 지금 수요가 많은 게 아니잖아. 앞으로는 기대가 되지만, 그러면 국내 주식은 뭐, 세아베스트 이렇게, 괜찮겠죠. 이제,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 테마성 올라오기 때문에, 테마성 올라왔을 때는, 지금 전체 시가총 원리가 고평가니까, 언제든지 보고 가다가 팔아야 되겠죠.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올해 6월 달 정도에, 6월 22일이나 이 정도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아마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모멘텀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이제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려면 그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10배가 10배는 기본 나오거든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작점에서 시세 시작점 10배까지 갈 때까지 그냥 단순히 보유하는 거예요. 근데 높은 가격 이미 5배가 샀으니까 10배가 맞죠. 100%밖에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시세라는 것은 사고 싶을 때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네? 막 2배씩 올라간 거예요. 주식이. 여기가 13,000원이잖아요. 15,000원에서. 2배 올라갔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깨져서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잘 유지가 되는구나. 수렴하고 났을 때, 그럼 갑자기 상한가가 떠네? 분석이란 것은, 그러면 상한가 갈 때, 다 알잖아요, 남들. 그럼 상한가 못 잡았어요. 그러면 다음날 이 주식은, 우주 관련된 주식이니까, 스페이스X가 있으니까 10배는 가겠구나, 기본 주식. 그러면 난 15만 간다 생각하고, 이거 다 4만원 사도, 3배는 먹겠네? 그럼 3만원 지금 따블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식을 테마주 하려면 해야지. 이미 왔으면 이제부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면 요것뿐만 아니라 로봇주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 10배씩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우주 항공 관련 10배씩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 오든 말든 상관없이 이미 테마로 이렇게 강력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실리고. 그럼 세력들은 여기서 고수들은 다 아무리 넣어도 여기서 들어가겠죠. 거래를 보세요. 하수들은 여기서 팔아먹고요. 고수는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도 되는 거죠. 강력하게 1억 있으면 1억 다 질러도 여기서 리스크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적자 기업도 이렇게 시대가 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랭귀 진단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24년도 11월 달에 여기 상한가 갔어요. 과거에 여기 24년도 여기서 딱 상한가 갔잖아요. 12월 14일 여기 상한가 갔을 때 여기서 계속 지금 그냥 들어가도 된다. 물리면 보유하고 300억이라는 현금이 있는데 유상증자 돈 이걸로 뭘 하든 인수하든 뭘 하든 투자에 성공할 거다. 그래서 10배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500원, 15,000원 간다. 적자가 앞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관련 기업도 아직 그 시대도 안 왔으니까. 그러면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모르지만 분석을 하면 세력이 진입한 거예요. 만약에 진입했지 않으면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행보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라도 사야 되는 거죠. 급등할 때. 그러니까 주식이 보세요. 이렇게 해서 26,000원 왔잖아요. 15배나 올라오잖아요. 1년 반 만에. 그것처럼 우주 관련된 주식은 샀으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비중을 적게 사면 지금 10%밖에 안 샀네요. 너 올랐으니까 많이 못 사잖아요. 그죠? 10% 샀으면 올라가서 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만 원대 찍어서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단기적 목표가 드리겠고 돌파를 다시 할 걸로 보입니다. 12만 원. 올해 상반기 목표가는 보시 시작점이 있으니까 이게 한 15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15만 원. 단기적으로 12만 원. 이거 손절가가 중요하죠. 이런 것은. 그래서 손절가는 만약에 짧게 본다면 거래가 실린 거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8만 원 정도 손절가 드리고요. 길게 조금 눌림 목적으로 다들 22평 유지해 줘야 된다. 그럼 22평에서 7만이잖아요. 7만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8만 원 유지 안 되면 팔았다가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8만 원 손절가, 올해 상반기 목표가 15만 원, 1차 목표가 12만 원 이렇게 해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는 분석이군요. 세아베스틸 지주였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지주 문의 주셨던 메인님이 네. 공부가 늦어서 어제 샀어요. 진단 그래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고래의 꿈님의 아모레퍼시픽 은근히 요즘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뒤로도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만 더 가보죠. 네. 이번에는 토마토님의 종목입니다. 티로보틱스 로봇주거든요. 매수 가격이 35,000원인데요. 지금 비중도 22% 많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이 좀 밀려 있습니다. 티로보틱스 25,000원인데요. 고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고점인데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이거 너무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티로보틱스 어떨까요? 로봇주를 사실 때는 재무제표라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할 돈이 있는지,
저 뭔가 새로운 시대에 맞이해서 내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건 아니고 자산가치 이렇게 보시면 T-로보틱스를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편남에 보면 뭐 부채 비율 내가 계산 안 해도 당좌 비율,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다 나옵니다. 매출액 증가율도 다 나와요. 그죠? 영업이익 증가, 에비타 다 나와요. 이걸 뭔지를 적자는 영업이익 없지죠. 당연히. 그러면 일단 부채 비율을 봐야 되잖아요. 부채 비율이 337%예요. 25년도 9월 달에. 늘었다는 거죠. 빚이 늘었다는 거죠. 그럼 뭐 유동 비율도 보시면 장자 비율도 있거잖아요. 그럼 부채가 어느 정도 높은 거잖아요. 높은데 매출액이 뭐 600억, 600억인데 계속 적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적자는 뭐 70억, 올해 작년 9월까지 보면 적자가 나는 게 보시면 44억 적자 나고 적자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있어야만 계속 뭔가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면 그룹사를 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그러면 특별하지 않는 거죠. 그건 그냥, 지금 21세대급 진공 로봇 기술 해가지고, 자율 물리로봇도 있지만 이쪽은 경쟁력이 다른 회사보다 낮아요. 아니면 이제 액추에이터 로보티즈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냥 이쪽에 훨씬 더 이런 게 빠르잖아요. 유림 로봇은 형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소외되니까 늦게 이렇게 해서 31,700원인데 어떻게 3만 원에 들어가서 쳐다보다 결국은 지금 안 사면 소외될 것 같아서 요거 사는 거잖아요. 덜 올라갔다고 생각했겠죠. 덜 올라간 게 아니라 최고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물려도. 그래서 지금은 물리더라도 내려가면 또 올라갑니다. 이것도 돌파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부실주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는 지금 오는 게 아니고 2029년도 저는 23년도부터면 2029년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개화된다. 아직도 3년이 남았잖아요. 개화되려면 그때야 매출이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29년간 난 2, 3년 동안 보유하면 당연히 수익 나오고 올라가겠죠. 그 정도로 본다. 근데 그렇게 보고 산 게 아니잖아요. 단기로 산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24년 6천 원이에요. 5배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보고 길게 보고 주가를 보면 야, 이거 5배밖에 못 올랐네? 못 올른 이유가 있겠죠. 주식이란 것은. 학생도 1등급부터 8등급 있으면 8등급 하는 이유가 있고요. 5등급 하는 이유가 있고 1등급, 1등급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1등급밖에 2등 왜 투자자인 나는 내 돈 단 1원을 투자해도 1등급, 2등급에서 투자해줘야지. 왜 4등급, 5등급 투자해줘요? 기업에 단 하루라도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 그 기업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만 주식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거니까요. 로보티즈는 LG가 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로보티즈다. 그럼 로보티즈는 보세요. 얼마나 올랐어요? 20배 올랐죠. 20배. 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토마토 TV에서는 로보티즈가 1등이다. 액추에이터가 가장 비싸잖아요. 지금 로봇이만 1억이면 액추에이터가 그러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비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40, 50% 비용이에요. 과거에 2차 전지에 배터리 셀을 만들면 양극재가 그 비용에 40% 들어가잖아요. 그럼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면 지금 현재는 40, 50%의 그게 액추에이터 감속기 값이에요. 그러면 로봇 시대가 오면 가장 매출이 빨리 나오고 이익이 빨리 나온 것은 액추에이터 감속기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 감속기 주식이 우리나라에는 최고가 SPG랑 로보티즈잖아요. 그러니까 SPG가 보세요. SPG하고 로보티즈 두 개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로봇주는 나는 소유주 한다면. 아니면 세트 주식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뭐 인간형 로봇에 막 투자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좋으면 자율 배달 로봇 좋으면 휴림 로봇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계속 1등을 안 사고 2등을 가서 3등 꼴등을 하려니까 항상 고점에 사고 물리는 거잖아요. 초보자는 항상 최고를 사시라고 생각하면 물리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저는 그런 측면으로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 조정 들어갔습니다. 로봇주는 다 조정 들어갔다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지금도 1분기까지 지금은 작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자 이런 것은 그래서 실적 시즌이 우리나라도 이제 도래 4분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소형주. 그러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의 실적이 안 되는 테마성은 지금부터 2월달 장세는 잘 안 간다. 이렇게 드리고 일단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도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면 이익은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T로보틱스였습니다. 아주 길게 가져가면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략 매도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 내려주셨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의 진단이 크리미하다라는 댓글도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자, 다쪼아님 요새는 살만하다. 자고 일어나면 계좌 수익이 불어나는 좋은 세상. 더불어 인상도 선해지고 마음도 편하다 하면서 아주 요새 얼마나 수익을 잘 보고 계셨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신 모양입니다. 이 좋네요. 와중에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보면요. 예. 삼성전자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코스피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대단합니다.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네요. 예. 자, 코스닥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시 상승으로 돌려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재는 약보합권 0.74포인트만 올라가면 보합으로 돌아섭니다. 자, 코스닥도 조금 더 힘내주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열려있죠? 0232-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오케이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살짝 딜레이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신기수 전문가 이렇게 연결됐으니까요. 하나씩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종목 진단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캡처님의 ABL 바이오 든든한 국밥 주식이었는데 요즘 너무 공포해요. 예. 바이오 붐은 올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그 ABL 바이오가 사실 그동안 올라갔던 폭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든든한 국밥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네. 굉장히 신나게 수익률을 챙기셨을 텐데 거기서 그 기대치에 비해서 최근에 좀 내려오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미정님 오셨는데요. 저 어제 진단 부탁드린 현대에너지솔루션 상한가 먹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 이야기 하려고 했거든요. 어제 종목 진단했던 게 저 아직도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종목 언제쯤 갈까 싶었는데요. 겨우 하루 만에 갑자기 분위기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혹시 특정 종목으로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조금만 인내하시고 잘 전략적으로 가시다 보면요. 언제 또 급등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큰 수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함님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매수가 63,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기 익절은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단기로 봤을 때는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지 신기수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작년에 상당히 이제 많은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LNG 공급 계약, 알래스카 쪽에 이제 상당히 좀 포스코 에너지하고 합병하면서, LNG 쪽에 이제 밸류체인이 이제 완성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 쪽에는 이제 팜유 기업 인수했죠.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밸류체인이 좀 안정화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전기차 쪽에 2차 전지 쪽으로도 탄자니아 마엔게 흑연광산 또 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핵심 소재 공급망도 확보가 됐고, 어쨌든 지금 이제 미래를 위한 상당히 이제 탄탄한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실을 좀 맺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번 4분기 때 영업이익이 2,656억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제 80% 정도 성장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을 좀 할 것 같고요. 10% 이상은 성장을 좀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죠. 뭐 중견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당이라든가 또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내놓을 만한 여력이 분명히 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주가 퍼포먼스가 뭐 나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회사 주가가 지금 현재 한 20배 좀 넘는 것 같아요. PER이. 그래서 뭐 비싸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뭐 싸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좀 크게 올라온 적이 있어가지고 2023년도에 크게 올라온 적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또 싼 편도 아니에요.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거고 올라가긴 할 텐데 그렇다고 뭐 신고가를 낼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조금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권사들 뭐 목표가를 보니까 75,000원, 80,000원대들이 많네요. 제가 보기에는 75,000원 정도는 일단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일단 한 80,000원 정도까지는 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회사 내용은 상당히 뭐 탄탄하게 지금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예전에 많이 좀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하는 부분에서 너무 큰 욕심 부리시기보다는 일단 한 80,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8만 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략 참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채팅창 살펴볼게요. 등잔물님의 오늘도 빠지지 않는 네이버. 네. 계속 빠지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남기셨고요. 역시 네이버 얘기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매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후리자님. 08님, 저 차 한 대 값 다 들어갔던 종목이 오늘 상갔네요. 우와. 어떤 종목이죠? 궁금한데요. 상한가 들어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요것도 어제 저희가 후리지아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맞아요. 봐드렸잖아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어제만 해도 이거 비중도 많다고 해서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야, 이거 후리지아님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안 파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든든한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넥스트 칩도 오랜만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네. ABL 바이오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바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여기도 진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네. AI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 하나를 챙겨보겠습니다. 홍기복님의 종목인데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매수 가격은 19,800원, 5% 비중이고요. 목표가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AI 소프트웨어과의 종목들 지난해 뭐 하반기는 계속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바닥권에서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과연 도대체 언제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이제 AI 소프트웨어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마 이 궁금증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AI 소프트웨어 언제쯤 움직일까요? 예,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툴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2024년도에 보면 상당히 좀 급등을 해서 거의 한 5만 원 부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AI 뭐 소프트웨어들 다들 움직이던 그런 때였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 AI 소프트웨어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에는 그냥 생테마다 실적이 전혀 안 나요. 그리고 AI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본력이 있어야 됩니다. AI의 성공 공식에 AI 사업으로 성공하려는 성공 공식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본입니다. 자본.
AI의 성능은 자본하고 비례합니다. 돈을 얼마나 들였느냐에 따라서 AI 성능이 달라지죠. 근데 이런 뭐 이스트소프트나 이런 매년 적자 나는 기업, 2022년도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돈이 있어가지고 AI다운 AI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들 자본력들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AI로 성공하는 거는 상당히 하늘의 별 따기다. 이스트소프트도 결국에는 이제 알툴즈로 이름을 조금 알리고 브랜드를 키워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보안업체라든가 소프트웨어 업체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다들 이제 그 정부 쪽 사업을 위주로 해서 간간히 좀 어쩌다 한 번씩 영업이익 나고 이제 이런 정도의 버티는 정도의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기업들이 AI 사업으로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생테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많이 빠진 듯해서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뭐 올라갈 것인가? 물론 이제 또 뭐 무슨 일 생기고 또 뭐 정부 쪽에서 무슨 AI 관련된 뭐 이제 뭐 상생 방안 또는 뭐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한마디 하면 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에 기대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죠. 또 그런 걸로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그 올라갈 때 뭐 본전가 부근에서 파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밑으로 더 빠지면은 또 저가 깨버리니까 마지노선 정하시고요. 마지노선은 17,000원으로 하십시오. 17,000원까지 깨지면은 정말 한참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올라가면은 19,500원에 121선입니다. 19,500원에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섹터 기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맑은 곳과 흐린 곳이 좀 뒤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이 경기 관련 소비재 이쪽입니다. 국지성 호우입니다. 상향 리포트가 9개 나와 있는데 반대로 하향 리포트도 6개나 나와 있죠. 특히 호텔 신라 같은 목표가 줄 하향이 나온 그 종목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IT의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만 13개. 이쪽은 반대로 반도체 투톱이죠. 목표가 줄 상향이 나온 덕분에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흥국증권의 분석인데요. 메모리 가격의 폭등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만 해도 D램과 낸드 가격 전분기 대비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각각 50%대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 영업이익이 192조 전망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기존의 목표 주가 21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지주사 한화입니다. KB증권의 분석인데요. 지배구조의 변화, 지난 1월에 인적 분할 발표를 하기도 했죠. 거기에다가 앞으로 주주 완화책을 더 강화할 텐데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 제고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 9만 원대부터 13만 원대까지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2차 전지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DS투자증권의 분석이죠. 일단 AI 회로박과 ESS 에너지 저장장치 쪽 연내 흑자 전환이 기대감이 든다는 분석입니다. 자, 거기다가 신규 사업인데 전고체 배터리로 앞으로 피지컬 AI의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목표가를 대폭 크게 끌어올렸죠. 36,000원부터 6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가지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보죠. 종전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삼성전자에 대한 여의도 증권가의 목표치는 점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문가님, 20만 원대 진입 단기간에도 가능할까요? 예, 삼성전자는 제가 뭐 계속해서 일단 20만 원을 찍어야지 그 다음에 뭐 더 간다 안 간다를 얘기를 하지, 그 전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뭐 어디까지 갈지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17만 원 아직도 못 갔고요. 예. 삼성전자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 자체가 계속 뭐 증권사 리포트 하나 나올 때마다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이제 190조 얘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 이제 170조였는데 뭐 이러다 보면 또 이제 200조 얘기도 나오겠어요. 정말 그 한 달 전에 100조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200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는 지금 그 시총이 오늘 보니까 990조 정도, 10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뭐 시장에 지금 컨센 평균이 한 150조 정도가 될 겁니다. 150조라면은 그러면은 10배 치면은 1500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0배만 받아도 시총이 1500조가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500조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데, 지금부터 8만 원 더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 25만 원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에서 내는 이 목표가 23만 원, 오늘 나온 흥국증권.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들이 전혀 이 어떤 그냥 뜬금없이 내는 목표가가 아니고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내는 목표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적어도 20만 원은 일단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뭐 더 가니 안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은 훨씬 더 갈 수가 있다. 단지 이제 가는 속도는 뭐 이전처럼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쭉 급등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는 계속 더 갈 수가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20만 원 찍어야지 또 우리 시장에 고점이 나왔니 안 나왔니 이야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에 기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고 지금 자신 있게 반도체 중심의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나가자. 그 근거가 분명하죠. 실적으로 증명될 거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이거 진짜 저도 충격적인데, 네. 100조부터 뭐 어느 순간 150조 얘기 나오더니 170조, 이제 190조가 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에 바라보는 레벨도 점점 높아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정말 어제장의 흐름을 보면 네.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쵸. 오늘 조정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와, 이 큰 종목이 그 급등이 나와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다는 점 네. 정말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요, MK님은요 주식장이 무섭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참 무서운 것도 진짜 너무 떨어져서 공포가 있고요, 이렇게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무섭기도 한 거죠. 정말 대단한 우리 시장입니다. 네, 부산맘님도 신기수 네. 전문가님이 작년부터 삼전 20만 원 이야기를 하셔서 삼전 계좌는 방긋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 신기수 전문가께서 항상 안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도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갑니다. 과감하게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전에 현대차도 갖고 있으면 뭐 안정적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올라가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여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우주님 오셨는데요. 이 뭐예요? 찍세요. 찍어라, 찍세 어딨니? 나요. 이게 뭐죠? 홍트인가요? 슈팅님은 난 네. 먹새인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종목들을 더 파헤쳐 보죠. 네, 다음 종목은 예. 주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호텔신라고요. 매수가는 46,8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호텔신라, 호텔 사업부는 잘 가고 있는데 면세가 계속해서 실적에 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주가 역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호텔신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호텔신라는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여전히 적자긴 하지만 그래도 적자 폭이 이제 조금은 좀 축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살살 반등이 좀 나오는 기미가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할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면세 쪽에서 임차료하고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증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회성 비용 같은 것들 이제 상당히 좀 차감이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이 지금 이제 일본 쪽으로 잘 안 가니까 여행객들이 이제 한국 쪽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올해에는 좀 실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1분기 영업이익부터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하지만 턴어라운드 됐다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또 갑자기 실적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이쪽에 호텔 분야 또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호텔 분야 또 면세 분야에 올해는 릴레이팅이 조금은 좀 될 거기 때문에 주가도 호텔 신라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너무 큰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뭐 신고가 부근 정도까지 한 5만 6천 원, 5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한번 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 지금은 보유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5만 7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오늘 또 목표가 줄 하향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상세히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나누니까요. 네. 또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08님은 고급 호텔 진짜 모자란다던데 하셨고 예. 카야님은 고급 호텔보다는 특색 있는 호텔이 없음이라고 또 남기셨어요.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요. 우주님이 등장하자마자 뭐 막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머라카노님께서 자면 남긴 남죠, 침이 남죠. 뭐 이런 얘기 왜 그런가 봤더니 우주님께서 네. 자는 게 남는 것 같다고 이 한마디를 보내주셨군요. 네. 자면 침이 남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자국이 남는다. 자, 그리고 카야마님, 네. 차고행 예지행 빵 사줘요 했는데 골고루 한번 제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예지앵커 데리고 네. 빵 사달라고 가야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꼭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네. 풀빌라 가는 백수님. 신라 모텔 될라. 아이고. 그래요. 그렇진 않겠죠. 네. 앞으로 주가 또 다시 올라가 주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인콘님의 종목인데요. 전통의 제약주 대웅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14만 4천 원이고요. 21% 비중 제법 갖고 계시네요. 현재 주가는 대웅제약 16만 8천 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거의 20만 원대 노크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잠깐 좀 내려와 있거든요. 자, 다시 20만 원 뚫을게 윗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웅제약입니다. 과연 대웅제약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갈까요? 대웅제약 일단 매수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조정 구간 들어올 때 아마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수하셨겠죠.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수익권이라서 이제 좀 들고 계실 수가 있겠죠. 대웅제약은 이제 제약 쪽이긴 하지만 제약 바이오이긴 하지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작은 종목들처럼 이 R&D, 이 신약 FDA 허가만 나오면은 엄청 대박 난다.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한 30% 정도 영업이익 성장이 좀 있었고, 올해도 한 15%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어쨌든 그 이익 부분에서, 순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성장이 좀 있을 걸로 봐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형 성장보다 이익 성장이 더 크다면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이점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톡신 사업 하고 있는 거, 나부타 같은 것들 올해는 좀 잘 팔릴 것 같고, 그 외에도 전통적인 이제 제약 제품들, 그런 부분들도 잘 팔릴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회사가 한올바이오 파마 있는데, 한올바이오 파마도 이제 올해는 좀 성장을 할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 내내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2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20만 원 넘어가면 한 3, 4만 원까지는 일단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20만 원을 넘어갈 때까지 조금 이제 진통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2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20만 원 부근 19만 원 넘어가면은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다가 20만 원 넘어가면은 23만 원 정도, 그 정도 목표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19만 원, 2차 목표가 23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을 딱 들어보니까 뭔가 좀 안심이 되네요. 네, 대웅제약 나오니까요. 종근당도 종목 진단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종근당도 대웅제약도 아주 전통의 제약사들이잖아요. 아주 반갑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카야마 찐빵님께서 토마토의 모든 여자의 거 예, 이름을 다 나열해 주셔가지고 희망님께서 중간에 제지를 또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카야마님께서 바로 대답을 딱 해주셨네요. 네. 제가 수익을 꽤 보게 되면 그냥 골고루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수익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빵값도 너무 비싸요. 비싸요. 네. 정말 비쌉니다. 자, 그리고요. 김지연님, 포스코는 포스코인데 이번에 퓨처의 문의를 주셨군요. 네.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오늘 오후장 들어서 퓨처엠의 움직임이 좀 좋아 보이던데 이 점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고영덕님께서는 PNT 2차 전지도 오늘 역시 꾸준히 문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 네. 종목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실적 나오고 신고가 경신한 APR입니다. 네. 진희님의 매수가는 26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기, 중기 전략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매수가가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현재가랑 그거네요? 좀 비슷하거든요. 아이고. APR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APR은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여름 때부터 계속해서 화장품주 중에 탑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은 뭐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근데 매수가가 좀 아쉽네요. 좀 이제 좀 높은 데서 잡으셔가지고 오늘처럼 흔들기 들어오면은 조금 이제 들고 있는 게 불안하시죠. APR은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간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은 거의 198%니까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작년에. 4분기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고 연간으로 봐서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 이제 현지 이제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그쪽에도 계속 잘 나갈 겁니다. 지금 아마존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 회사 제품들이 베스트 상품으로 다들 올라가 있어요. 또 미국이야 당연히 마찬가지 당연하고 올해도 여전히 이제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올해의 성장이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합니다. 작년만큼의 이제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도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가 된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작년에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특히 이제 오늘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거는 이제 30만 원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이다 봐야 되겠죠. 30만 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 30만 원 넘어갈 걸로 봅니다. 넘어가게 되면 한 33만 원, 4만 원까지는 일단 올라가겠죠. 그 이후는 그 다음에 봐야 되니까 일단 약간 매수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 보유가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34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때도 팔지 마시고요. 그때도 리포트라든가 한 33만 원 정도 오면은 리포트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상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유할지 매도할지를 한번 그때 또 가서 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대표주죠. APR에 관련된 이야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APR 정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잘 팔리는데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APR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화장품 얘기 짚어봤는데요. 네. 채팅창에 지금 조금 화제가 됐던 건 또 우리 기술 아하.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네. 병목
금님께서 맞나요 이게 보내주신 종목인데 밑에 이 우리 기술 저도 궁금하다고 우박이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확실히 참 몇몇 종목들에 그 집중되는 것들이 있죠. 예전에 화장품 쫙 갔었고 네. 그리고 원전 쭉 간 적이 있고 오늘을 또 보면 강한 종목들 뭐 반도체도 계속 강하고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다음에 또 급등하는 섹터 어딜까를 고민하실 텐데 후보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그거 고르는데 진짜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참 그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갑자기 APR 나오고 나니까 실리콘투도 들어오고 화장품 얘기가 점점 또 많아지네요. 선미님이 APR 기기 효과 있어요 라고 그래요? 남기셨어요.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화장품으로 눈이 돌아가기도 하는데 자, 다른 종목들도 계속 봐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뒷번호 318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KN솔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17,000원이고요.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자, KN솔 현재 주가는요. 아직까지는 손실 중이시네요. 오늘 3%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닥권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아직 13,000원대입니다. 17,000원까지 올라가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자, KN솔 제가 알기로는 이 구 원방테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과연 부지런히 또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오랜만에 보는 KN솔입니다. 여기도 매수가 이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KN솔은 예전에 이제 액침 냉각 얘기 한참 나올 때 주가가 조금 올랐다 또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제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액침 냉각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테마처럼 움직였던 종목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 회사가 실제로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액침 냉각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서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실체가 명확하냐 그러면은 실제로 이 회사가 액침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클린룸 하거든요. 클린룸도 반도체용보다는 일반 그 산업용 클린룸 또 바이오 쪽에서 쓰는 클린룸 그러니까 반도체용 클린룸보다 조금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클린룸 하는 업체들을 다 액침 냉각 업체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이 비슷합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비해서 70% 정도 3분기까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기업이에요.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바닥은 잡은 듯 싶지만 이 회사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려면은 실적이 뭔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아니면 무슨 엔비디아에서 액침 냉각 얘기 또 나오고 해야 될 텐데 이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기술 자체가 이미 이제 표준화가 돼버렸죠. 이미 냉각 기술 같은 것들 다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액침 냉각이 갑자기 또 부각될 만한 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KN솔이 테마로 또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KN솔 지금 10% 가지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은 지금 시장에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는 잘못하면은 지금 손실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한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손실을 이 종목으로 복구하려고 하다가 괜히 시간만 늦어지죠. 차라리 지금 이 종목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면은 20, 30%는 우습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봤을 적에 상당한 기회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N솔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과감하게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N솔 살펴봤고요. 남은 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예. 마지막 종목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거 오늘 초반에 이야기 나왔던 바로 그 종목이네요. 오늘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예, 서영수님께서 보내주신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저는 몰랐는데 정말 차트 흐름 좋은데요? 네. 계속 꾸준히 올라갑니다. 매수 가격은 89,5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목표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자, 현대백화점. 현재 주가가 10만 2,700원. 이거 뒤로 갈수록 더 올라오네요. 자, 과연 현대백화점의 이 신고가 랠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전문가님, 현대백화점 수익 더 챙길까요? 네, 현대백화점이 인천공항의 DF2 사업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아직까지 지금 기사 확인을 지금 못했는데 기사 한 개 저한테 보이는 건 지금 그건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죠. 이거는 뭐 좋은 얘기죠. 예. 그래서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정자로서의 어떤 부분을 타면서 지금 10만 원을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 뭐 당분간 더 간다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신고가를 냈을 경우에는 이제 좋은 어떤 그 모멘텀을 안고 신고가를 냈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상당히 대응이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마지노선만 정하시면 돼요. 마지노선 제일 쉽게 5일선 정하시면 됩니다.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신고가 냈기 때문에. 굳이 뭐 미리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5일선 깨지면 판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두고 계시다가 종가상으로 5일선 깨진다 그러면은 뭐 빠져나오면 된다. 간단하게 대응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까지 해서 이렇게 종목 진단을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도 다 돼가는데 이거 코스피는 특히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정말 지금 17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이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 덕분이죠. 5,369포인트까지 코스피도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이 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상승이네요. 코스피 네. 1.5%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남은 시간 더 큰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랭킹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